예배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코로나19 때문에 3월 1일 예배를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 1일 첫 예배를 봤으면 그 당시에는 앰프도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스크린도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첫 예배를 3월 2일 날 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시부님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을 법도 했습니다. 3월 1일 날 만약에 첫 예배를 봤다면요. 다행스럽게 1000명이 5월 10일 날 예배를 봐라 라고 하는 명이 내려져가지고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면서 정성과 보고 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일과 보고 1일 리포트 보고를 했습니다. 카카오톡에 1일 리포트 보고를 1년간 해왔습니다. 혹시 카카오톡 안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성전 건축 진행 과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1년 동안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1일 리포트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성과 보고를 드리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 혹시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3년 전입니다. 2017년 4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검은도에 있는 해양 천정궁을 성지순례 정성을 드렸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검은도 해양 천정궁을 지어 놓으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유준수 목사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검은도 해양 천정궁을 방문하도록 주선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2017년부터 18, 19, 20 3년 만에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참 아버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신의 한 수를 주신 우리 유준수 목사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버스 2대로 갈 때는 정말 긴가민가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그게 될까 안 될까 사실 의심하는 마음 저 자신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소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소원은 없습니까 혹시? 검은도 갈 일이 없습니까? 이 소원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목표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시구님들 소원이 뭡니까? 혹시 돈벼락 맞는 소원이 없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검은도 해양 천정궁을 한번 가야 되지 않나. 돈벼락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정말 참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검은도 해양 천정궁만 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정말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성전 건축 진행 과정은 너무나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9가지 키워드로 에피소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고나 민원이 없었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손은선 장로님께서 이제 집을 송파에다가 멋지게 지으셨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야 민원이 24건이나 들어왔다. 그거 처리하나 죽을 고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손은선 장로님이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야 건축을 하면은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제때 완공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어떡하지? 민원이 오면? 그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다행스럽게 작업이 용이했습니다. 왜냐하면 10m 도로, 5m 도로변입니다. 이 모서리.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현장이 10m 도로, 5m 도로가 끼어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주변 환경이 민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화원에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신화원에서는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할 그런 입장이 못 되죠. 그 다음에 저쪽에는 공장입니다. 공장. 새를 살고 있는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여기 옆에 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성교회가 약간 일부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덕도 많이 받습니다.
저쪽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야 낮잠을 자는데 너무 시끄럽다 이런 정도의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살살했습니다. 그 할머니 낮잠 주무시는 거 힘들까봐 정말 공사를 살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선원건설이 정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천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그런 불이라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작은 사고도 없이 정말 잘 끝냈고요. 민원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이 공사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천운이 따랐습니다. 2019년도에는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천재지변이 없었어요. 만약에 태풍이라도 돌아가지고 무슨 가설막 같은 게 막 날아가고 막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태풍도 오다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날씨 덕을 폭풍이 왔습니다. 딱 하루 쉬었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엄청 많이 오던 날이 있었어요. 근로자들이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루 쉬었습니다. 4월 22일 날 철거를 시작해가지고 8월 22일까지 넉 달 만에 이 5층 그 골격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래서 딱 하루 쉬어보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계속 일을 해왔어요. 하루도 안 쉬고 딱 하루 쉬어보고 그 외에는 계속 작업을 진행해놨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말 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계절덕을 본 게 아닌가. 모든 선미는 봄에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도 그게 있었죠. 이제 하나님의 날도 봄부터 시작한다. 그런 것처럼 공사도 봄에 해야지 그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골조 공사를 여름철에 진행을 했고 가을 겨울에 매회장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운이 따른 아주 정말 운이 좋았던 2019년도였어요. 우리 통일교회는 우리 천운 상속을 했죠. 그래서 그 천운을 우리가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입니다.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비전문가, 즉 아마추어는 이 현장에도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말 전문가들만 이 작업을 했습니다. 선원건설의 현장 소장 양기영 씨, 이분은 뼛속부터 건축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모든 사회생활도 오로지 건축만 했던 정말 백전 그 베테랑 양기영 현장 소장의 덕을 많이 났습니다. 협회 자산관리회 정진호 소장, 이분은 우리 한국 통일교회 모든 건축을 다 관장하신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풍부한 그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송파교에 대해서 얼마나 지성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셨는지 이 협회 자산관리 정진호 소장 덕을 정말 폭풍히 봤습니다. 정진호 소장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송파교입니다. 그 다음에 선원건설 본사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협회에서 제대로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됐는데도 하청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자금을 이렇게 결제해달라는 압력을 많이 받은데도 선원건설은 다 그런 걸 커버해줬습니다. 선원건설 사장님이 직접 송파교에 와가지고 대체성전에서 기도 정성을 다 드려주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시는가요? 선원건설 본사 사장님께서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성을 많이 들여주셨습니다. 선원건설이 확보하고 있는 하청팀 전문가 그룹,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팀워크가 정말 잘 짜여져 있는 그런 팀들이 여기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완벽한 시공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중간 보고를 드린 바 있듯이 정말 지하공사서부터 완벽하게 시공을 해왔습니다. 식구들이 보시기에 어떤 하자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여하튼 제 눈에는 정말 완벽한 시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성입니다. 식구님들의 정성. 기도문을 같이 써주시고 거기에 보면 그 현장에 지금도 조금 매달리는데 실이 좀 매달리죠. 거기에 노란 기도문을 우리 황대선 장로님 많이 써주셨는데 그런 기도문을 거기다가 걸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일반 그 세속 종교에서는 민속 종교에서는 샤머니즘이 그 부적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통일교회는 그런 기도문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통일 공식적으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야 부적을 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문을 계속 공사 진행 중에 계속 걸어놨습니다. 계속 써가지고요. 그랬더니 정말 민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문을 다 읽었어요. 현장 소장,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그 기도문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심어진 거예요. 그 부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 효과를 봤습니다. 대체 성전 등 어느 곳에서나 다 기도 정성들이 식구님들의 정성이 있었고 식구님들의 그 헌금과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조입니다. 이 협동의 결과입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회, 부인회, 청년회 모든 부서들이 정말 그 아낌없이 협조를 해왔습니다. 특히 대체 성전과 문화센터 이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정말 이거 식구님께서 실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구교에서 대체 성전으로 옮겨갈 때도 물론 그랬겠지만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속에 창고 속에 박혀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될 것과 가져가야 될 것 분리를 하는 그 작업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정말 묵묵히 선교사회와 청년회, 부인회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정말 협동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순조롭게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모님 역할도 컸습니다. 사모님 계신가요?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아, 사모님 수고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김서영 목사 수고했습니다. 자, 김서영 목사 이것도 보세요. 사실 직분이 없어요. 직분이 없는데 재직회장 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부 일심 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락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가지고 와볼 수 없는 그 빈자리를 많이 커버해줬습니다. 정말 그 문화센터 이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식구님들 잘 모르시는 내용이 많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묵묵히 많이 커버를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협동 전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까지 했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내력벽이 아주 그냥 견고하게 이렇게 막 해지는 그런 그 설계상의 그 건축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카페를 엄청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창문 뷰, 환한, 멋진, 스타벅스 커피점 이상으로 가는 그런 그 카페를 욕심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쪽에 10m 도로변 쪽에 창문을 냈습니다. 원래 설계도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문이 없었습니다. 창문이 없었는데 이게 설계도 상으로 볼 때, 조감도를 볼 때 어두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설계도에 없던 창을 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불을 다 꺼도 환한, 너무 환해서 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설계도상에 없던 매력벽에 구멍을 내는 그런 모험을 하면서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남자 화장실의 경우에는요, 그 설계도상에도 잘 몰랐어요. 소변기와 세면대의 그 위치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설계도를 봐도 잘 몰랐어요. 다 지어놓고 보니까 세면대하고 소변기가 맞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물이 계속 쏟아지거나 서로 불편하거나 막 그런 것이 완공을 해놓고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이 됐어요. 다 해놓은 걸 두드려 고쳤습니다. 그 남자 식구님께서는 혹시 남자 화장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비껴있죠? 그것이 다 완공해놓고 고친 겁니다. 다 해놓기 전에는 설계도상에서는 그 문제 알 수가 없었던 내용이에요.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 고쳐가지고 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용상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여기 이제 한 150분 정도 이제 막 계실 텐데 전부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시선을 보면 다 뭔가 문제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하자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총대를 메고 제 관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일이 됩니다. 모든 식구님들의 그 관점과 생각과 기준을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독불 잡는 식으로라도 제가 모든 걸 총대 메고 강하게 추진해갔습니다. 그래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한된 공간, 이 76평 정도는 이 좁은 땅덩이에서는 어떻게 건물을 짓겠습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많습니다. 주일학교도 3개 클래스를 운영하죠. 성학생도 있죠. 뭐 부인회, 선교사 등등 부서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공간을 다 쓰자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1층 카페를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냈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실, 그 다음에 참부모님 방. 그러면 참부모님 방이면서 주일학생 방. 이렇게 이제 겸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층도 이제 그 무빙월, 우리 강정호 장로의 아이디어로 무빙월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배를 보고 성학생이라든가 소규모의 교육 같은 게 있을 때는 무빙월 딱 해가지고 독립된 그 교육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와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결산을 하겠습니다. 식구님의 헌금 총액이 2억 8,361만 2,570원이었습니다. 약정헌금 목표액의 약 70%라고 봤습니다. 약 한 3억 5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약정헌금 목표액의 약 70% 정도 됐습니다. 문화센터 보증금 1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적립금 총 털어보니까 6,500만 원, 합계 5억 1,861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께 다 나눠드린 그 유의말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6억 정도를 마련해놓고 5억을 협회로 송금하고 1억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한 내용 가지고 선지출,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데 필요한 그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자, 유인물 좀 하나 좀 주시겠어요? 제가. 대체성전 이사비 240만 원, 대체성전 중개수수료 154만 원, 대체성전 수리비 280만 원, 구교회 정리비 약 50만 원, 사택 이사비 176만 원, 사택 중개수수료 66만 원, 사택 입주 수리비 11만 5천 원, 사택 계약 변경 손실 보전 500만 원. 좀 갸우뚱하는 내용이죠. 사택 계약 변경을 하는데 손실 보전을 하는데 500만 원을 들어갔다. 이 내용이 뭔가 조금 갸웃하죠. 이거는 처음에 이제 그 사택은 우리 송파교의 이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권명학 장로님께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계약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우리 권명학 장로님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왜냐면 2억 2천만 원 전세금이 이 자산으로 잡혀가지고 권명학 장로님 65세에 계셨나요? 65세 넘으셨나요? 하여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신데 이 전세금 2억 2천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 손실 부분을 약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를 부담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이제 명의를 빌려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 권명학 장로님께서 정말 총대를 내고 계약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 회의비가 약 28만 원 들어갔고요. 사택 붙박이장 설치비를 180만 원 했습니다. 승강기 책임보험료 36,000원, 성전 의자 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식당 탁자 의자 391만 6천 원이 들어가고 부모님 조명 18만 원이 들어갔고 지하 소성전 붙박이장이 130만 원, 1층 인테리어 공사 470만 원. 사실 1층 인테리어 카페 할 때는요 저는 한 2천만 원 예산했습니다. 스타벅스 그 버금가는 그런 카페를 만들려면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수도 집사 계십니까? 예? 어디 계신가요? 서보십시오. 지하에 계시네. 우리 이수도 집사 어디 서보세요. 저 2층. 우리 이수도 집사께서 1층 인테리어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470만 원에 공사했어요. 이것은 정말 공사입니다. 공사. 물론 최고급 자재를 쓰지는 못했고 최고급 인테리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인테리어를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470만 원이 공사했습니다. 1층 블라인더가 66만 원, 성전 이사비가 60만 원, 소파 구매가 45만 원, 성전 피아노 270만 원. 여기 야마 피아노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270만 원이었습니다. 새 것과 진비 없습니다. 중고인데 중고 가격이니까 270만 원. 새 거는 한 600만 넘죠? 1,000만 원 넘습니까? 1,000만 원이 넘는 야마 피아노를 27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새 성전에 맞는 정말 아주 오늘 들리지 않습니까? 피아노?
그렇죠? 전문가 해보시니까 아실 겁니다. 너무나 좋은 야마하 피아노를 구매를 했습니다. 싸게. 대체 성전 폐기물 처리는 140만 원. 대체 성전에 쓰고 있던 것들은 아주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다 폐기를 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140만 원이 줬어요. 부모님 방에 비품이 100만 원, 부모님 그릇이 54만 7천 원, 성화생용 책상 외 등 해가지고 454만 410원이더라고. 복사기 275만 5,560원, 부모님 의자 160만 원, 앰프 모니터 추가 설비. 기본적인 앰프는 저 협회에서 해주지만 하다 보니까 모니터가 부족해가지고 모니터를 충전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모니터 중계, 이런 그 IT에 대한 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비대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1층 지하에서도 항상 예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앰프 모니터 추가 설비를 많이 했습니다. 커튼 설치를 88만 원 했습니다. 4층과 5층에 그 커튼 설치를 했어요. 헌금함 주법장 340만 원, 강단 의자가 470만 원, 강단 의자, 접이식 의자 180만 원, 3층에는 접이식 의자 180만 원, 카페 의자가 54만 800원, 강대상 이게 120만 원짜리입니다. 사회상이 50만 원짜리. 그 다음에 비품 설치비 18만 8천 원 들어가고, 문화센터 철거비가 440만 원. 문화센터가 정말 많은 비용 들어가지고 우리 임종영 목사 시절에 거기 인테리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수를 해야 되는데 건물 주인이 다 철거해라고 했습니다. 철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철거하는데 440만 원. 이것도 싸게 한 겁니다. 정말 김설근 사 애를 많이 써가지고 깎고 해가지고 440만 원을 철거했습니다. 식기 소독장을 145만 원 들여서 지하 식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공유기 허브 외에 61만 5,480원, 카페 의자 추가해서 11만 5,480원, 청소기 10만 6,460원, 창고 선반공사 55만 원 들었습니다. 카페 냉장고 11만 9천 원, 카페 그림이 29만 4천 원. 우리 카페에 그 그림 많이 걸려있죠? 굉장히 저렴하게 산 겁니다. 인터넷 구매해가지고 싸게 했습니다. 부모님 혈탁 29만 원. 그 다음에 카페 오븐 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만 1,080원. 사무실 책장 3만 6,800원. 카페 비품이 24만 3,700원. 사택 이사비가 170만 원. 성전 내부 썬팅 등 해가지고 175만 원 들었습니다. 성전 마크 신주공사 있습니다. 앞에 그 마크가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105만 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박스 이제 소품 같은 거 넣기 위해서요. 그런 것이 20만 5,700원. 부모님 방석을 하는데 돈 5만 8천 원. 청소기 책장에 19만 180원. 그 다음에 커피 머신 믹서기 63만 8,900원. 방역 소독기회 18만 1,680원. 카페에 그 데스크 인조 대리석을 붙였습니다. 이 나무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내구성 떨어져가지고 카페 그 데스크에 인조 대리석 상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8,383만 5,23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원래 이제 현금으로 5억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게 됐어요. 약 7,4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부 인테리어 다 공사로 포함해가지고 이제 다 협회로 이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내일이면 이제 사택에 이제 전세 보증금이 내일 들어옵니다. 내일 그 사택의 입주자가 최종 잔금을 지불해요. 그래서 2억 2천만 원. 그다음 문화센터가 이제 1억 8천인데 건물주인이 아주 죽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임대가 안 나가요. 건물주도 이제 불쌍합니다. 임대가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1억 8천이 이제 1억 7천만 원이 물려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건물주인이 정말 책임지고 자기가 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를 해주겠다.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라도 주겠다. 6월 중순, 6월 9일까지 3월 9일날 철거를 했거든요. 우리가 철수를 했는데 3개월 내에 1억 7천만 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명 회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6월달까지 해가지고 협회에 현금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를 결산해 보았습니다. 1월 달에 헌금이 대체성전에서 예배를 볼 때 있죠. 1,117만 2천 원이요. 2월 달에 1,350원, 3,330원. 이것이 대체성전에서 예배를 볼 때의 헌금입니다. 3월 1일부터는 이제 가정 예배를 왔습니다. 880만 4,500원.
4월달 5,908,800원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보면 평균 1,230만 원 정도의 식구님께서 헌금을 해주십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볼 때는 평균 890만 원 정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 우리 재직 총무 계신가요? 재직 총무. 일어서 보십시오. 잘 안 보이는데? 저 뒤에 계시네. 우리 재직 총무가 알뜰하게 삶을 해서 정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직 총무가 정말 알게 모르게 숨어서 표신하지 않게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새 성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식구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우리 이제 한 250명 정도 이상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지하와 1층 카페와 성전과 3층 해서 한 250명 이상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성전이 미어 터지도록 식구님들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생동감이 넘치는 활기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외부의 VIP도 우리가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모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곳이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내 집처럼 꾸미고 잘 관리해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걸 축대를 메시고 앞장서서 상전 건축에 힘써주신 우리 재직 회장님을 위해서 또 박수 한번 신학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소원